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성 조로증으로, 이 조로증 할 때 이 조로는 일찍 늙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년 아름. 이 아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16살짜리지만 80살로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신체가 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부정적 상황이지. 우리가 어떤 극에서 부정적 상황을 끝에 가서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지. 이럴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감동을 줘. 이럴 때 우리는 이게 희극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에 굴복할 경우 어떤 슬픔을 주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게 비극이 되는 거지. 희극이 될까 비극이 될까?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부 대수와 미라.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름이의 치료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택시 운전을 하고 세탁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그리고 치료비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서민의 모습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들은 아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름이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 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치료비 마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이거는 지금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다. 방문을 닫고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단 말이야. 이게 뭐 때문이라고? 이럴까봐야. 그렇다면 이 아름이의 성격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배려. 그렇다면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인물인데 이런 아이가 만약에 어떤 부정적 상황에 굴복한다면 이건 비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비극적 인물의 요건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비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인공이 불행해서는 안 되는데 불행해지면 비극이거든. 그러니까 2차적인 인물인 이러한 아름이 만약에 어떤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인물이라면 이 작품은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약에 취해 꼬부라진 채 까무럭 잠이 드는 아름이.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여기 이제 주름진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로종에 걸렸다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인 거지. 어느새 붉은슬에 희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다. 이거는 시간이 좀 저녁인데 그렇네. 여기 보니까 낮에서 해질녘으로 지금 시간적 배경을 설정해 놓고 보면 이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네. 그때 띵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네. 이게 이제 극에서 말하면 흔히 효과음에 해당하는 거야. 잠에서 깨는 아름이. 접속해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하. 제목은 아름에게. 아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를 열어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떤 의심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할 경우, 뭐 그런 경우잖아. 무슨 내용일까?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내 전자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걸 알고 알려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6살 같은 나이고 그 다음에 아픈 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겠네.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또 있네. 시간에 대해 알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건데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어떤 시간이지? 그러니까 1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고 이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고? 그렇다면 어떤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쓴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운을 빌어 이서하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여기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흥분, 그 다음에 뭔가 좀 설렘, 뭐 어떤 그런 등등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잖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아름이는 아파왔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슬픈 또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온 그런 아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의 생동감을 그런 거 느끼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의 편지 한 통은 새로운 사건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아.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환청으로 환청이야 이게? 여기 지금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환청이구나. 아름이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아의 목소리. 귓가에 자꾸 반복돼. 아름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질 않아. 책상 앞에서 집중이 되질 않네. 그리고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황청.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아.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아름이 서하를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구만. 침대에 누워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서의 목소리.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그 다음에 농염한 말투로. 이 농염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르익은 어떤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농염이라는 말 쓰지.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눈 밑에 눈그늘이 내려와 있고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네. 집 앞 골목길에 여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서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귀여운 말투로 농염한 말투로 청순한 말투로 이렇게 지금 바꿔가면서 지금 서하의 그 소리를 갖다가 환청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하에 대한 어떤 궁금함 이것을 갖다가 상상을 통해서 그 생각해보는 그런 그 아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책상 앞에 그리고 침대에 그 다음에 집 앞 골목길 어떤 공간에서도 서화 생각을 하네. 그리고 또 날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밤이 되어도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집 앞 골목이니까 아마 낮 정도 되겠지? 실제로 여기 낮도 나오네.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서화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이것은 결국 어떤 부정적 상황이 더욱더 나빠졌음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서화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함, 우호적 관계임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텔레비전 방송 연출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제안하자 아름이는 부모님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좀 부모님을 위해 여전히 아름이는 그 어떤 그런 이타적인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결국 주인공이 나중에 불행한 어떤 그 결말을 맞는다면 그건 비극이 되겠지. 서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아름이 유난히 더 망설이는 모습이다. 망설이네. 아름이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 한쪽으로 편지 내용이 나타난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부탁할게. 서아야, 내 시력이 점점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역시 이거는 지금 어떤 부정적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혹시 내 사진을 한 장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그 만남을 갖다가 소망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 아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욕망이겠지?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아름이 망설이고 있네. 근데 왜 망설이고 있는 걸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욕망은 큰데 그 욕망을 갖다가 실현할 수 없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지.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눌러버린다. 전자우편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진료실 앞 병원 복도. 의자에 차분히 앉아있는 아름이. 진료실에 앉은 미라와 주치의의 표정이 어둡다. 지금 뭔지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안과에서 아름이 눈에 대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름 어머니, 아름이가 계속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실명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점점 굳어지는 미라의 얼굴. 그렇겠지. 어떤 그 슬픔, 그 인심, 뭐 등등의 어떤 심리일 거야. 그런데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실명을? 이거 굉장히 아름이에게는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면 서하와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실명을 하게 된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아름이에게서는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의미가 될 건데 혼자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름이. 옆 간이 침대에는 미라가 잠들어 있다? 지금 보니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고 잠들어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반대 상황인데 왜 기력 없는 모습으로 뒤척이고 있는 거지 아름이가? 결국 일어나 앉아 베개 밑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는데 이건 베개 밑에 있는 태블릿 PC. 이거 앞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컴퓨터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었잖아. 그럼 아마 몰래 숨겨놓은 거 아닌가? 여전히 전자우편함에 새 편지는 용통. 뭔지 알겠다.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보면 실명할 수도 있는 건데 편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블릿 PC를 갖다 베개 밑에 숨겨놓고 있는 거지. 그 기다림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모습이 반복된다. 습관처럼 전자우편함에 새로 고침을 딸깍하던 아름이. 그만큼 편지를 기다리는 거지. 드디어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아름이 벌떡 일어난다. 반가운 거지. 서아의 편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다. 떨리는 손. 그만큼 이제 긴장, 흥분, 뭐 등등의 어떤 심리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신체 변화지. 답장이 늦어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내 얼굴을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 난 내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한 장을 보내. 지금 아름이의 소망이 이루어졌네. 첨부된 사진을 딸깍하는 아름이. 사진을 화면 가득히 키워서 본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그리고 그 아래로 소녀의 그림자와 운동화 끄트머리. 소녀의 손과 그림자가 섞인 그 이미지 사진에서 소녀의 손, 그리고 소녀의 그림자, 그 다음에 운동화 끄트머리.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 사진에서 서아의 얼굴 모습은 지금 보이질 않는 건데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지금 서아의 어떤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 보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로?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의 소녀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네. 즉 다시 말하면 서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진의 손을 가만히 가져다 보는 아름이. 사진 속 서아의 손과 아름이의 손이 포개지고 맞잡은 것 같아지는 소녀와 소년의 손. 두 사람이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